현대건설이 요번에 우리가 75,000원에 팔아 58,000원에서 7만원대 다시 때려. 근데 고점은 어디예요? 6월달이에요. A, B, C입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저점치고 1, 2, 3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건설, 환율, 그래서 거버넌스 게임이 이동될 테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건설은 리스크 관리하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상하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거버넌스 게임으로 정의선 회장님 간단히해서 현대건설 이탈. 그리고 오늘 여기서 현대오토에버가 이런 슈팅을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정의선 회장이 거버넌스 게임에서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이 중요하거든요. 개인 지분 20% 갖고 있는 게 글로비스. 그 다음이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 근데 요번에 18만 사서 제가 24만 요 그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요게 그리고 2만원 조정하다 이 로켓포를 쏴요. 이거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들 이쪽 세상에 보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분이 송창현 사장 퇴임을 하셨습니다. 이게 현대오토에버하고 무슨 상관인데 엄청난 트리거입니다. 이분이 모든 총괄하면서 현대차 중심의 자율자동차의 독자적인 개발을 하는 총책이에요. 이분이 그냥 자신사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해석이 부산의 머스크의 자율자동차 시범하는 거 보고 야, 저 천재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현대차 독자적인 거는 자기가 총괄했는데 5년 동안 성과를 못 보여주는데 저기는 성과를 내고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카리스마가 있게 독자적으로 집중해서 현대차 자체 개발하는 걸 이제는 이분이 그만뒀다는 얘기는 현대차는 자체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업, 이제 영토 확장, 이거 AI SD 이거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는 독자 개발에서 비즈니스 툴이 현업 시스템으로 확산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원효 대교 남단에 방치한 땅에 연구소 빨리 들어서겠구나.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는 독자 개발이었다가 현업, 그래서 포트투닷하고 현대차 이 SDB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SDB 사업부가 이제는 현업 시스템으로 뭔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현대오토에버 미리 파한 거 배 아파. 그리고 이걸 SOS랩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 요거를 바로 오늘 샀고 또 하나는 다른 그룹도 LG CNS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자동차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의 확산이 내년도 총선과 연계돼서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현대오토에버 연골고리에 슈어소프트테크 SOS라 이 두 가지를 찍어갖고 매수 이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게 연골고리 사고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여기는 똑같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우리가 시노십스 제로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료 조사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구글 TPU 싸움이었다가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런 뉴스. 제가 이렇게 해서 PPT에 이렇게 자료를 매일 공부하고 분석하고 캡처 떠놓고 이런 거를 왜 하나.
사람은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려고 엔비디아 연골고리. 그래서 갑자기 이런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EDA. 갑자기 바이오 쪽에서는 표적 강함에 ADC가 나왔듯이 EDA가 뭐니? 그래서 시놉시스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전략적 제휴. 얘가 1위야. 그럼 2위 하는 건 누구야? 케이던스. 그래서 시놉시스 급등할 때 케이던스를 300불 초입에 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A, B, C로 지금 빠져갖고 330과 355면 팔아야지 했는데 이게 지금 어저께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연골고리 사고거든요. 연골고리 사고. 이게 있으면 저것이 생긴다. K던스 디자인 시스템. 얘가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340, 350에 이번에 단타로 이거 고점 돌파는 아직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야 돼요. 엔비디아가 아직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미국이 금리 인하했어요. 그때부터 재료 노출하고 미국 시장 M7 빠질까 봐.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급등하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이제 12월 10일 지나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도 이 자판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 자판이 뭐예요? 어저께 하루 거 보는 거예요. 하루 거. 어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악재가 다른 것들을 급락시켰고 그나마 테슬라가 빠졌다 올랐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430, 440, 450에 매도파 일단은 챙깁니다. 팔란티어 같이. 또 마이클 버리가 이제 팔란티어의 저주 내린 거를 테슬라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하루짜리입니다. 여기도 일주일 걸 봐요. 일주일 보면 다 도토리 캐지만 팔란티어가 7%, 오라클 5%, 애플 화려하지만 2%, 테슬라가 6%, 이 시가상위 종목들 계륵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M7 종목들이 잘 먹여주지 않아요. 급락할 때만 사야 먹어요. 그나마 이제 한 달 가볼까요? 한 달? 한 달 기준으로는 다 망가져 있어요. 엔비디아가 13% 마이너스, 마이크로 7%, 오라클은 마이너스 20, 팔란티어 마이너스 15, 아마존 그나마 한 달로 애플이 5%, 구글이 한 달 코스로는 12%, 월마트 12%, 테슬라는 마이너스 5, M7이 한 달 기준으로는 실적들이 별로예요. 다 물려있는 상태. 그럼 3개월로 가볼까요? 3개월로 가야 겨우 플러스예요. 애플이 제일 최고 18%, 테슬라 최고 30%, 브로드컵, 팔란티어는 12%, 대신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별로, 구글이 37%, IBM이 22%. 이게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면 한 달 3개월에 나스닥을 보는 거예요. 아까 똑같이. 나스닥을 봐요, 나스닥. 나스닥이 20일 전. 20일 전 가요. 20일 전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꼭지. 11월 5일. 2300, 2300. 똑같은 자리예요. 나스닥의 저점은 요때예요. 11월 21일 금요일. 우리 공포 만들 때. 이때가 2180이니까 2200을 쳐요. 요때 위험했죠. 10월 11일 저점을 붕괴해서 이때 진짜 위험했어요. 근데 돌렸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주일 동안 올렸는데 지수는 모양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일주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일주일 기준으로 요거를 일주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일주일 기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테슬라 6%, 애플 2%, 팔란티아 7%, 엔비디아 보합, 구글 마이너스 1%.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는 TPU 진영이 마이너스예요. 느낌 어떠세요? 샤하다고요, 미국 시장도. 그 다음에 여기 20일 기준으로 가봐요. 요게 일주일이고요. 20일 기준. 그리고 3개월 기준 가봐요. 3개월 기준이 여기도 9월 초죠. 이때가 얼마예요? 22,800이니까 요 3개월 전 자리를 요번에 11월 21일 날 위협한 겁니다. 이걸 매트릭스 분석, 위치 파악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데이터 집계를 해놓고 자판을 보서 어떤 거 롱, 어떤 거 숏, 어디는 해야 되고 어떤 걸 안 해야 되고 이런 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 아까 여기에 대한 질문. 거버넌스 단타 장세의 트레이딩은 하단에서 싸게 잘 사야 된다. 그리고 급등한 거 생각보다 더 돌랐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조정 때 사거나.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를 24만원에 팔았는데 28만. 그러면 다음 테마의 키 맞추기 순환으로 시오소프트테크라든지 아니면 오늘 LG CNS를 찍어드렸어요. LG그룹에 갖다 예를 들어서 왜 LG CNS를 찍었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현대오토에버 더 갔어요. 그러면 시오소프트테크라든지 다른 부품단을 간 거와 LG CNS 5일선, 12선, 20일이고 저점 대비 20을 조정했는데 얘가 거래량 얘가 고점이 어디예요? 6월달이에요. 그리고 기간 조정 충분했고 그래서 이럴 때 4등분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의 반 75,000원과 80,000원까지 딱 가주는 거야. 이렇게 가야 1, 2, 3가 나오나 볼래요. 그리고 이걸 갈 때 이게 다 자유자재로 짝짓기 할 거예요. LG CNS, 롯데그룹에는 롯데이노베이트, 그 다음에 삼성그룹에는 삼성 SDS. 그래서 여기서 또 군집현상을 보는 거예요. 군집현상. 여기서 이제 군집현상이 자율자동차. 오늘은 그냥 자율자동차의 단어 코스에 자율자동차 단어 코스에 여기다가 자율을 한번 놓을게요. 자율자동차. 그러면 현대오토에버가 1등. 로켓포스입니다. 할라캐스트. 이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새 로봇주도 가까이에서 그 휴머노이드보다 감속기라든지 뭔가 부품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거는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정의선 회장이 갖고 와야 되니까 이거는 때리는 전략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ASOS랩 시오소프트테크를 매수해드렸고 현대차도 이거는 현대차도 가장 징글징글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18만 원이었습니다. 금년 4, 5월 때 이때쯤 이게 늪에 있을 때 사셨어야 되고 1단계가 22만 원, 3만 원 그리고 29만 원, 30만 원 이때가 이제 깐부해동 그때가 29만 30만 원 꼭지 그리고 20 얼마까지 조정했어요? 25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2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버넌스 게임으로 현대오토에버 놓치신 분은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이 제일 많은 개인 지분이 제일 많은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저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원탑으로 잡는 겁니다. 다중바닥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19만 5천 원과 20만 원 이거 고점을 뚫어야 물건이 되는데 이게 1단계는 11만 원, 12만 원에서
사갖고 얘는 19만 원과 20만 원가 하면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파동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요 오른 것만큼의 에너지가 이 19만 원, 20만 원에서 새롭게 가져야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나 연봉을 볼 때 이게 갈라오면 새로운 영역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가보시죠. 그럼 지분 구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지분 구조를 딱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댄 노르스크가 11% 갖고 있고 가디언 칼라일 헤지펀드가 투자한 10%. 이거 이제 정몽구 회장님 거하고 정의사 회장님 거 합쳐갖고 10% 맞는 거고 국민연금이 9%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님 개인이 무려 2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외국에 상장시키던 이 글로비스의 가치 높이기 게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의선 회장님이 20% 담보 가치가 몇 조가 돼갖고 그거를 담보 잡아갖고 뭘 갖고 와요?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오든 현대차를 갖고 오는 게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가장 정의선 회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은 저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현대 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물류. 현대차 미국 가면은 계속 실어다가 날르는 거, 그 다음에 별거 다 하려고 그래. 중고차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이 회사에 공시 들어가고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 게임이 이제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이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도 엮어야 되고 뭔가 게임이 나오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선 방산 원전에서 자율자동차로 간 겁니다. 자율자동.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이에요. 자율자동 거버넌스. 현대차 그룹의 삼성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했어요. 현대차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고요.